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신비한 측백나무 오일, 측백나무 기름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등재를 해놨는데요. 한 분들 찾아서 들어와 보시고 그 신비한 효험을 갖고 있는 측백나무 오일을 써보신 분들이 벌써 지금 댓글로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 질환이 있거나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구입을 해서 써보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인류 역사상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도 많고 하는데, 오늘은 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양아치의 말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의도에 가면요, 쓰레기, 양아치보다 못한 애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군집을 해서 있죠. 또 그걸 해보겠다고 또 3,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 뭐 이런 자리로 그 옆에서 기웃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쓰레기 하치장, 난지도보다도 더 크고 추악한 냄새가 많은 쓰레기 하치장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그 국회라는 곳인데요. 자, 한때는 국회의원을 했던 자의 이 말로예요. 자, 운명은 순응하는 자를 태워가기도 하고 또 역행하는 자를 끌고 간다는 말이 있죠. 또한 내가 바란다고 해서 우주가 가던 길을 바꾸지 않는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사내가, 이게 좀 사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생물학적으로만 사내지 이런 애가 어떻게 사내가 될 수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뭐 한 사내라고 하죠. 그다지 두뇌도 좋지 않은 주제에 본인의 운명을 역행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한 똥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참 날 저문 주막집에 술 취한 똥강아지 모습이 참으로 치근하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치근한 똥강아지는 다름이 아닌 경기도에서 평화부시장, 경기도 평화부도지사였나요? 이걸 담당했던 그 이화영인데요. 이자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그것이 기각이 되고 나자 수원고등법원에 항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항고마저 기각이 되니까 이화영은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역시 기각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리하여 이화영은 70여일간 재판을 지연시킬 수는 있었지만은 마침내 신진우 재판장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신진우 재판장은 그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이화영이 이재명과 공모하여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경비 300만 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주라고 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8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800만 달러를 쌍방울의 회장 김성태로부터 실제로 받은 자는 북한입니다. 제3자이죠. 하지만 김성태로 하여금 그 돈을 주도록 회유한 자는 이재명과 이화영이므로 법적으로는 이재명과 이화영이 위 돈,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이화영에게는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에게는 외국한 관리법 위반죄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재판과 별도로 이재명, 이화영의 공모에 의한 제3자 뇌물 수수죄와 이재명에 대한 외국한 관리법 위반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의 뇌물수수죄와는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수수한 돈이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의 수수액은 110억 원이므로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진우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고 법정 구속을 잘 시키는 재판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전 성남시장 은수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최윤길,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등에 대하여 예외 없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가차없이 그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재명은 신진우 재판장이 무서워서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등 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소위 토지 관할 병합 신청을 하였다가 대법원 형사 1부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도둑놈이 죄 짓고 도망가려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형사에게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조금이라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화영이 썼던 수법대로 기피 신청, 기각, 항고, 기각, 재항고, 기각의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거 법꾸라지니까 이놈도 지금 변호사 자격증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장난질을 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재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진우 재판장은 그런 절차가 끝나면 일주일에 2, 3회 공판기를 열어 집중 심리하여 조기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얼마 안 있어서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이재명에는 법정 구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진우 판사는 수원지방법원에 2년간 근무했으므로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을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라는 자가 신진우 재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 항고, 재항고 등의 무리한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신진우 판사의 재판을 피하려 하자 대법원장에게 신진우 판사는 내가 위 사건의 결말을 짓고 수원지방법원을 떠나겠다라고 신청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그의 뜻대로 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15개의 부가 있는데 이재명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어느 부에 배당시킬 것인가 컴퓨터로 추첨한 결과 공교롭게도 신진우 재판장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화영이 무리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신진우 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이동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발령났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재명이 신진우의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컴퓨터 추첨에서 신진우가 아닌 다른 재판장에게 배당되었더라면 이재명은 신진우 판사의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화영의 위 법관 기피 신청도 이재명의 뜻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재명은 신진우 판사의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이화영에게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도록 시켰고 그로 인해 신진우가 수원지방법원에 남게 되었으며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형사부가 1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사건이 컴퓨터에 의해 신진우에게 배당된 것은 이재명에게 철퇴를 가하라는 신의 뜻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명이의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운명의 거물에 걸린 채 파닥거리고 또 파닥거려 봤자 그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저승사자인 신진우 판사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당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널리 설득해 나가면서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운명이 그것을 거역하는 이재명을 끌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멋진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죄 짓고 벌을 안 받으려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도둑놈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에야 자식에게 손주에게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당대에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재명아,
빨리 개과천선하기를 바란다. 내 놈은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온 너의 인생이 이화영과 함께 공도 동망을 할 텐데 이제 더 이상 발악하지 말고 하늘에 맡기고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삼찬을 하면서 먼저 항문 검사를 해주는 거기 가서 내 놈의 항문과 그 불알 사이에 박혀 있는 점을 한번 그 의왕저수지에 있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꼭 확인을 시켜주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너의 말로가 이화영과 똑같은 말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